자,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유리수면 정수, 다음에 정수한 유리수, 분수나 소수 같은 거 말하죠. 걔들 간에 덧셈 뺄셈을 할 건데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연수와 분수, 소수의 사칙연산을 배웠어. 근데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건 뭐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와 달리 거기 추가해서 이제 뺄셈이 나오거든요. 음수까지 포함한 유리수들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겁니다. 요게 좀 헷갈려.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방식이 있는데 다 집어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려고 그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음수 두 개를 더하면 플러스가 돼. 양수가 돼. 왜 그런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너희들한테 핸드폰을 지어주고 핸드폰으로 유튜브 틀어라. 그럼 틀을 줄 알지? 어느 부분 터치하면 왜 그게 유튜브라는 링크에 연결이 돼가지고 앱이 잘 모르잖아. 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잖아. 아버님 운전하실 때 어떻게 막 어떤 식으로 뭐 기어가 움직이고 엔진이 뭐가 터지고 이런 거 모르셔도 그냥 운전하면 차가 잘 굴러가잖아. 네? 지금부터 배우려고 그러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그냥 암기를 하세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잘 굴러가. 수학을 이용하는 분야에서, 과학이나 공학 분야에서 논리가 잘 굴러가니까 그냥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다. 마이너스랑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사실을 그냥 암기를 하시고 기계적으로 풀 줄 알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제일 첫 번째 유리수의 덧셈 뺄셈부터 하고 곱셈 나눗셈 뒤에 할 건데, 덧셈 뺄셈 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을 항상 지켜줘야 돼. 예를 들어서 3 마이너스 4 3 플러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 네 개 숫자를 보시면 쉬운 것부터 보시면 요거는 눈여겨본 적이 있잖아요. 이 더하기 기호는 두 가지 의미일 수가 있어. 이거는 사칙연산의 더하기라는 기호일 수도 있고 얘가 양수라는 걸 뜻하는 더하기일 수도 있어요. 요걸 아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번에 양수음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예컨대 양수를 뜻하는 플러스랑 더하기를 뜻하는 플러스랑 똑같이 생겼거든. 그냥 똑같은 기호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빼기를 뜻하는 마이너스랑 음수를 뜻하는 마이너스가 똑같이 생긴 거야. 그냥 하나의 부호를 바꿔가면서 쓰는 거예요. 이걸 왜 바꿀 수가 있느냐? 바꿔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호나 이런 기호를 보면 얘는 양수의 플러스일 수도 있고 더하기를 의미하는 플러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얘는 음수를 뜻하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빼기를 뜻하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음수의 마이너스일 때랑 빼기의 마이너스일 때가 헷갈리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 이해가세요? 용법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건지 알아야 계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안 그렇다는 걸 지금 보여줄 거고, 실제로 계산 나올 때 어떻게 할 건지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일단 알아둘 건 뭐냐면은 더하기는 더하기일 수도 있지만 양수일 수도 있고, 요 기호는 빼기일 수도 있지만 음수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좀 더 문제 풀어올 거예요. 이게 가야 한가요? 그래서 숫자 앞에 더하기 빼기는 부호다. 부일 수도 있고 더하기 빼기일 수도 있어. 이해 가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필요하다면 더하기는 마음대로 붙일 수 있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요 기호 볼게요. 요거 어디 푸는지 좀 이따 볼 거야. 이걸 니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기 앞에 건 뭐야? 이게 부호 음수 마삼이랑 음수 마사가 있다 생각하면 돼.
음수 마삼이랑 음수 마이너스 4라는 두 숫자가 있는 거야. 물론 이거는 잘 봐. 마이너스 3에서 4를 뺀 걸로 볼 수도 있어. 이해 가냐 안 가니? 가요. 왜냐하면 요 기호는 음수일 수도 있고 빼기일 수도 있거든. 방금 얘기했잖아. 이해 가냐 안 가니? 가요. 근데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를 뺀다고 설명을 할 건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면 헷갈려. 빨리 풀어야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방금 적어놓은 것처럼 숫자 앞에 뿔만은 그냥 부호로 생각하세요. 양수냐 음수냐 그거로 생각하라고. 무슨지 아시겠어요? 네. 얘는 뭐냐 하면 자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가 있는 거고요.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4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해가세요? 네. 얘는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4가 있는 거고 얘는 그냥 양수 3이랑 양수 4가 있는 거지. 그냥 3이라 써놓으면 이거 플러스 3이라고 그랬잖아. 여기까지 가냐 안 가니? 가요. 요거는 뭐라고? 일단 부호로 생각을 해. 부호로. 학교 수업 시간에는 얘를 더하기나 빼기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부호로 생각하라고 일단. 여기까지 가냐 안 가니? 가요. 그럼 예컨대 이걸 보세요. 이거. 지금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가 있다는 건 알겠어. 여기까지는 해석되죠? 하나만 더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3이랑 4라는 수, 양수 4라는 수가 있다는 걸 알겠어. 근데 요거 두 개 가지고 뭐 하는 소리냐 이거죠. 이 숫자는 이 식은 이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뭘 하라는 소리야? 뒤지고 볼까? 뭐 하라는 소리야? 이거를 더하라는 소리예요. 더하라는 소리야. 자, 이 부분은 그냥 애워. 알겠지? 원래 이렇게 설명 안 하고 다르게 설명할 텐데 선생님이 따로 설명할 텐데 그냥 제가 알려드리려 하세요. 얘는 뭐냐? 마3과 뿔4가 있는데 얘를 더하라는 소리라고 이해를 하라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숫자가 이상하지. 마3 더하기 4. 그러니까 이때 얘 뿔하고 가로 쳐주면 되지. 그럼 안 헷갈려 이렇게. 가로를 이런 용법으로 쓰기도 해요. 헷갈리지 말라고. 얘 가냐 안 가니? 가요. 얘는 플러스 3이 있고 마사가 있는데 두 개를 뭐 하라고? 더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얘 가냐 안 가니? 가요. 다음에 얘는 3과 4가 있는데 말 그대로 더하라는 소리야. 이게 그 얘기예요. 필요하다면 더하기. 이거 더하기는 뭐죠? 더하기 빼기 할 때 그 더하기야 합. 이해 가냐 안 가니? 이게 중요한 원칙이야. 숫자 앞에 있는 부호는 양수냐 음수냐를 나타내는 부호라 생각하시라고. 더하기 빼기는 이해 가죠? 네. 무슨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중간에 더하기가 필요하다면 더하기 붙여놓으면 돼. 1번을 잠깐 보시면 이 기호는 더하기 또는 부호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우선 부호로 이해를 하되 필요하다면 더하기를 붙여서 계산할 수 있다고. 이는 두 숫자 사이에 더하기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하라고. 방금 쓰는 게 이 얘기야. 이해 가냐 안 가니? 가요. 근데 나중에 뒤에 가면은 3단원에서 곱하기 기호가 생략되는 걸 볼 거거든요. 네. 이건 나중에 할 얘기 때문에 그냥 듣고만 넘어가. 예컨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라는 수를 중학교 이후부터는 곱하기 기호를 거의 안 써. 뭐라 쓰냐면 보통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로 써요. 이게 가죠? 네.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 필요하다면 더하기 붙인다고 그랬죠? 얘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아무것도 안 쓰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에 아무것도 안 쓰면 얘가 더하기로 연결된 거지 곱하기로 연결된 거지 어떻게 하느냐. 이게 헷갈릴 때는 곱하기 기호를 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거 주지 않고 11을 쓸 거거든요. 자, 지금은 일단 유리수의 덧셈 뺄셈에서 필요하다면은 네 맘대로 더하기 붙여도 돼. 그리고 숫자 앞에 놓여 있는 뿔만은 양수 음수를 뜻하는 부호다. 그것까지만 기억하시고요. 이해가죠? 알겠죠? 네. 애워 그냥 애워. 네. 자, 다음에 문제를 풀다 보면 두 개의 부호가 나오는 경우 있는데 부호가 두 개가 나와. 그럼 뭐야? 하나로 부호로 바꿔서 계산하셔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좀 이따 볼 건데 봐봐. 요거는 기호가 두 개가 나오잖아. 이건 어차피 없어도 돼. 더하기는 안 써도 되잖아. 네. 얘 더하기를 더하기로 바꿨어요. 부호 두 개가 한 개로 바뀌었죠. 어떻게 바꾼지 좀 이따 볼 거야. 이 원칙을 지키라고. 얘 가냐 안 가니? 가요. 요거 봐봐. 부호가 뿔마 두 개 나오죠. 이거는 그냥 쓰면 되는 거고 하나니까.
근데 요게 문제거든. 뿔마. 부호 두 개인데 하나를 바꿨어 이렇게. 어떻게 바꾸면 좀 더 볼 거야. 이해하니? 네. 여기 뿔마 나오지. 뭐야? 마를 바꿨어. 봐봐 하나만 더 봐. 여기 뭐가 나와요? 여기 맞불 나오지? 마를 바꿨어 이렇게. 부호 두 개는 하나를 바꿀 거야. 학교에서 이렇게 안 할 거야. 근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부호 두 개 나면 하나로 바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하면 부호가 같은 수끼리 모아서 계산을 할 거야. 봐. 마3, 뿔4, 마5, 뿔7, 마7, 마8, 마9 이렇게 다 생각해봐. 네. 숫자 여러 개 나왔어. 봐봐. 이거는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얘는 마3 더하기 4, 뿔4. 얘는 더하기 마5 더하기 7 더하기 마8 더하기 마9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봐봐. 식이 엄청 길어지지. 그래서 과감하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도 바꿀 거야. 어떻게 바꾸면 좀 더 볼 거야. 이해가죠? 네. 부호가 얘 봐봐. 두 개씩 있잖아. 다 하나로 고친다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볼 거야. 일단 조를 두 개.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도 너네들은 위에처럼 바꿔서 풀어야 돼. 이해가지? 네. 바꿔서 푼다고. 그 다음 어떻게 풀 거냐면 잘 봐. 얘는 음수야. 마이너스 붙었잖아. 그리고 요 놈은 양수예요. 이해가세요? 이거는 마이너스 3 더하기 4, 마이너스 5 더하기 7을 할 게 아니야. 뭐 한다고? 노란 것끼리 따로 계산하고 파란 것끼리 따로 계산할 거야. 이해 가냐 안 가니? 가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마3, 마5, 마8, 마9 그다음에 뿔4, 뿔7 이렇게 계산할 거야. 모아서 양수끼리 음수끼리 모아서 계산한다고. 네. 이해 가는가? 가요. 자, 그러려면 잘 봐. 얘가 일로 가야 되지. 얘는 앞으로 와야 되지. 순서로 막 바꿔야 되거든? 근데 예전에 이런 거 배웠어. 자, 3 빼기 4랑 4 빼기 3이 같으니 다르니? 다르잖아.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건 다른 숫자잖아. 네. 다르다는 건 알겠죠? 네. 그래서 빼기에 대해서는 위치를 바꾸면 안 된다고 배웠어.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건데 아마? 배웠잖아. 네. 6 나누기 3이랑 3 나누기 6 자리 바꾸면 돼 안 돼? 이거 다르잖아. 같지가 않다고. 이해가세요? 네. 그런데 지금 자리 바꿔서 계산했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자리 바꿔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자리를 바꿔도 되는 게 뭐냐면 예컨대 봐봐. 얘랑 얘랑 똑같은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얘를 뭐로 본다고? 3 더하기 마이너스 4를 보고 얘를 마이너스 4 더하기 3으로 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얘랑 얘랑 똑같으냐? 똑같아요. 똑같거든. 얘를 보면. 그래서 얘를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로 이해했지. 부호를 갖고 다니면 얘처럼 4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4 이거에 원래 부호였던 마이너스 4까지 갖고 다니면 자리 바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부호를 갖고 다니면 더하기가 중간에 생략된 걸로 볼 거거든. 더하기는 3 더하기 4랑 4 더하기 3이 똑같잖아. 이해가세요? 네. 자, 이것까지 깊이 생각할 필요 없고 뭐 한다고? 앞에 있는 숫자 요 부분은 부호로 보고 플러스인 부호랑 마이너스인 부호랑 묶어서 계산을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적혀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라 한 다음에 나온 거 또 계산하고 또 할 게 아니라 그냥 모아서 계산할 거라고. 부호 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이게 가냐 안 가니? 가요. 자, 이때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했냐 이거죠. 부호를 왜 모아서 계산하냐면은 자, 두 가지 계산해야 되는데 예컨대 보세요. 요거 네 개를 계산할 거야. 네. 자, 일단 얘와 얘는 둘 다 마이너스죠. 네. 얘는 둘 다 플러스야. 이걸 뭐시는 말로? 부호가 같다고 그래. 해봐.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다. 세 번 해봐.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다. 얘는 앞에는 마이너스고 뒤에는 플러스지. 네. 부호가 다르다 해봐.
부호가 다르다.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것도 없으니까 플러스가 있는 거야. 이해가죠? 네. 일단 부호가 같은 애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부호를 빼고 생각해. 얘를 뭐처럼 볼 거야? 3, 4처럼 볼 거야. 부호를 빼고 다시 말해서 절대값으로 생각하라고. 이해가죠? 네. 얘는 뭐야? 그냥 3, 4지. 부호 같은 애는 부호를 빼고 숫자만 가지고 계산해서 더해. 얼마나? 7 나오지. 네. 얘도 7 나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크기를 구한다고 그래. 크기를. 크기는 부호를 뺀 두 수의 합을 구하면 돼. 그 다음에 부호를 정해야 되거든. 얘는 둘 다 마이너스였잖아.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둘 다 플러스였으니까 플러스 붙이면 되고 그냥 7을 써도 되죠. 부호가 같으면 두 숫자에서 부호를 뺀 거, 즉 절대값이죠. 그걸 그냥 더해. 부호 같으면. 빼기인데 더하라고. 뭐? 3과 4를. 마산과 마사 더한다 생각하지 말고 3과 4를 더한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니까 공통이 그 부호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네. 이해 가냐 안 가니? 네, 가요. 이거는 알잖아.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어떻게 한 거야? 부호 똑같으니까 그냥 두 개 더해. 그 다음에 공통인 부호 플러스 쓰니까 3 더해서 7인 거 초등학생도 알잖아. 여기까지 가냐 안 가니? 가요. 다음에 자, 요거 두 개 계산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뒤에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하시면 얘네들은 부호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11인 거고 이건 알잖아. 그쵸? 네. 얘는 전부 다 부호가 마이너스야. 그럼 뭘로 보라고 얘를? 3, 5, 8, 9로 봐. 그 다음에 얘를 다 더해. 얘 8, 16, 25. 2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부호가 뭐야? 공통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그래서 요 식은 결국에 이게 돼. 더하기 11.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좀 더 연습을 충분히 할 겁니다. 이해가죠? 네. 요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좀 더 볼게. 일단 부호 같은 애끼리 모아서 계산하고 부호 같은 애들끼리는 부호가 없는 셈 치고 계산한 다음에 공통의 부호를 붙이면 돼요. 부호가 다른 경우 좀 어떻게 할지 계산할지 볼 거고요. 저 계산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세 번째 두 개의 부호는 하나의 부호로 바꿔서 하라고 그랬지. 그쵸? 자, 이것도 쉬워요. 항상 부호가 같은 애냐 다른 애냐 그걸 보면 돼. 뿔뿔은 플러스로 고치고 마마는 플러스로 고쳐. 두 개가 뿔뿔로 부호가 똑같지? 부호가 똑같으면 플러스야. 뿔만은 마이너스야. 부호 같으면 플러스고 다르면 마이너스 바꾸시면 돼요. 이해하죠? 네. 자, 보세요. 얘는 신경 쓰지 말고 부호 하나니까 고칠 게 없어. 하나면 내비두면 돼 그냥. 이해하죠? 근데 뿔뿔이잖아? 두 개 부호가 같지. 그래서 플러스야. 이해 가냐 안 가니? 가요. 얘는 봐봐. 뿔맞지. 부호가 반대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야.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도 뿔맞지? 부호가 마이너스야.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 이는 그냥 플러스 생략한 거야. 뿔뿔이니까 플러스 썼죠. 이게 가야 안 가요? 가요. 맞뿔이면 부호가 반대니까 여기 마이너스 썼어. 이해 가죠? 네. 됐나요? 네. 왜 이게 없어? 봐봐. 맞뿔이지? 얘는 내비두고 하나밖에 없잖아. 플러스 쓰고 여기 맞뿔이니까 맞 썼고 뿔마니까 여기 부호 반대잖아. 마이너스 쓴 거야. 이해하죠? 네. 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뭐가 돼? 2 플러스 3이 돼요. 마마니까 플러스로. 이해하죠? 네. 일단 요걸 그대로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대충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바로 문제 풀어야 되니까. 설명이 되니까. 이해하죠? 네. 빨리 똑같이 밑줄 치면서 대충 읽어보세요. 이해를 해보세요. 자, 보세요. 아까도 했는데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부호를 뺀 절대값 수죠. 합에 공통의 부호를 붙이면 돼요. 아까 했던 얘기예요. 3 더하기 4는 7인 거 뭐 다 알고요. 마사는 두 개의 부호가 마마로 같잖아. 그러면은 요걸 부호를 뺀 3과 4의 계산으로 이해를 해서
7까지 구한 다음에 이 두 개가 마이너스라는 공통의 부호를 가지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고. 이게 가죠?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얼마야? 자, 두 수가 마이너스로 부호가 똑같잖아. 네. 그러면은 1 더하기 2를 생각하라고. 그럼 3이잖아? 그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요거 이해 가야 안 가요? 가요. 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야.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에서 1을 뺀다 이러지 말고 헷갈린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1로 보시고 두 개 부호 같으니까 2와 1처럼 보라고. 더하면 3 나오고 공통 부호 붙이면 된다고. 요거 이해 가죠? 네. 1 더하기 2가 3인 거 말하는 상관 알잖아. 이건 두 개 부호가 똑같으니까 3을 구해놓고 공통인 부호 플러스를 쓴 거예요. 아까 했던 겁니다. 이해 가죠? 네. 그런데 두 수의 부호가 다른 부호야. 부호가 아니고 두 수의 덧셈 어떻게 하느냐? 부호를 뺀 숫자를 생각해서 그거의 차를 구해. 차.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아이가 몸무게가 10kg야. B라는 아이는 몸무게가 13kg야. 그러면 두 학생의 몸무게의 차이가 얼마예요? 3kg이야. 당연하죠. 네. 네. 차이라는 건 항상 플러스 값으로 말해요. 10에서 13을 빼면 전부 다 보기 참 마삼이거든요. 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차라는 건 항상 양수로 표시해. 그러니까 자, 그런 의미로 차라고 써놓은 건데 일단 두 수의 부호가 다르잖아? 그러면 부호를 뺀 절대값을 생각하는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세요. 차이를 구해. 그 다음에 부호를 붙일 건데 부호는 뭐 한다고?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이면 돼요. 자, 좀 헷갈리는데 잘 봐. 마이너스 3 더하기 4를 하잖아? 그럼 일단 두 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와 플러스라서 다르잖아. 부호가 다르지? 네. 그럴 때는 뭐 하라고? 3과 4, 부호를 뺀 숫자 3과 4를 생각하는데 얘도 마찬가지 계산할 때 둘 다 부호가 빠진 거 3과 4로 생각하잖아. 일단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판단하라고. 부호가 다르다면 일단 3과 4로 계산을 할 건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세요. 4에서 3을 빼. 그럼 얼마야? 1이잖아. 1. 네. 그래서 일단 답은 1을 써놓고 부호를 정해야 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두 수의 부호가 반대면 그냥 빼라고. 절대값을 빼. 그 다음에 부호는 뭐를 써? 큰 수의 부호. 절대값이 큰 수. 3과 4는 절대값이 얘가 더 크잖아. 4니까. 근데 4가 플러스잖아. 플러스 1 쓰면 돼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 보세요. 3과 마이너스 4가 있는데 3은 여기 플러스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부호가 다르다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지? 어? 그럼 뭐 하라고? 숫자를 부호를 뺀 숫자 절대값 3과 4를 생각하라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빼. 그럼 뭐야? 4에서 3 빼면 1 나오지? 일단 1이라 적어놓고 부호를 정하는데 얘는 절대값이 얼마야? 3이지. 어? 네. 얘는 절대값이 4지. 절대값 큰 애가 음수잖아요. 여기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이해가세요? 네. 잘 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기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1 또 뭐 할까? 2 마이너스 1 이건 1인 거 알지? 잘 봐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도 어떻게 한 거냐면은 2라는 양수에다가 마이너스라는 음수가 있잖아. 두 수의 부호가 반대잖아. 네. 그러니까 두 수에서 부호를 제외한 2와 1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두 개를 빼보는 거야. 부호를 빼고 빼. 그럼 1 나오잖아. 근데 절대값이 큰 수가 2잖아. 양수니까 그냥 1을 쓴 거야. 플러스 1로. 이해 가냐 안 가니? 잘 들어. 이거 계속 할 거야. 얘 보세요. 얘는 마이너스고 플러스지. 두 수의 부호가 반대잖아. 그럼 뭐 한다고? 부호를 뺀 거 2와 1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부호를 빼고 절대값으로. 그 다음에 두 수를 빼. 큰 수, 작은 수. 그럼 뭐가 나와? 1 나오잖아. 1. 이해 가냐 안 가니? 빼라고 일단.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 이 숫자의 부호를 정해야 되는데 이 두 숫자를 비교했을 때 절대값이 2가 1보다 크잖아. 절대값이 큰 2가 부호가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다고 이렇게. 이해 가냐 안 가니? 봐봐.
얘는 두 숫자가 마이너스와 플러스지. 부호 반대니까 2와 1 간의 차이를 구해. 그럼 1이지? 이해가세요? 네. 마이너스 1과 2 중에 절대값이 큰 게 2지. 2는 플러스지. 그래서 플러스 1. 그냥 1로 쓰면 된다고. 이해 가냐 안 가니? 네. 1과 2.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지. 부호가 반대니까 두 숫자 2와 1을 계산해서 1을 일단 구해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더 큰 애가 누구야? 2잖아? 절대값, 마이너스는 절대값이 2고 얘는 1이니까. 이해 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인다고. 이해 가냐 안 가니? 네. 이해 가세요? 네. 자, 보세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계산이 눈에 띄는 계산이 있으면 계산은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먼저 해놓고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 가정에 3이 있고 뒤에 어디 마이너스 3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플러스 일부로 묶고 마이너스 일부로 묶어서 계산할 게 아니라 이거 없애놓고 계산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다음에 유리세 뺄셈에서 뭘 적어놨어요. 교과서에서는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고 덧셈을 붙여서 계산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학교에서 아마 이렇게 수업을 할 텐데 우린 이렇게 안 하고 뭐 할 거야? 그냥 덧셈으로 다 할 거야. 부호 같은 애기를 모아서 계산한다고. 자, 두 개의 부호를 하나의 부호로 바꾼 다음에 절대값의 차에 절대값의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 됐고요. 자, 교환법칙, 결합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용어를 기억해 두세요. 교환법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요거처럼 위치 바꾸는 거 말해요. 교환을 한다고. 이해가세요?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가 똑같잖아. 저걸 모시는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환 법칙 이해하세요? 네. 그다음에 결합 법칙이 있는데 그러니까 덧셈과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런데 뺄셈과 나눗셈은 교환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어떤 것부터 계산할 것인지가 계산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 계산 결과가 똑같은 거를 결합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처럼 곱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곱셈과 덧셈에 관해서는 교환 법칙 성립하죠. 이해하세요? 네. 자, 적어놨다시피 덧셈과 곱셈은 교환 법칙 결합 성립하지만 뺄셈과 나눗셈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떤 계산했을 때 이렇게 자리 바꾼 거 거기 어떤 법칙 성립하느냐 그럼 거기다가 교환 법칙이라고 써줘야 돼. 이해하세요? 네. 자, 덧셈과 뺄셈의 혼합 법칙 교과서적인 방법은 뺄셈은 모두 덧셈을 붙인 다음에 계산하는데 네. 뭐 하라고? 2번으로 하면 돼. 두 개의 부호를 하나의 부호로 고친 다음에 같은 부호의 숫자끼리 계산해서 계산한다고. 이거 보시면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했던 거야. 보시면 노란 게 음수의 계산이고 음수고 파란 게 양수니까 음수끼리 양수끼리 모아서 계산하는데 잘 봐. 얘들은 모두 부호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을 빼고 절대값으로 즉 부호를 빼고 3, 5, 8, 9로 계산해서 다 더하면 25가 나오는데 공통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붙인 거야. 마마마니까. 그다음에 11 나왔고요. 이해하세요? 네. 요거 두 개 계산은 두 개 부호가 반대잖아. 그러니까 25에서 10을 뺀다고. 그럼 뭐가 나와? 14가 나오잖아. 그다음에 절대값이 큰 수가 25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요거 이해하시죠? 네. 다시 보시면 두 개의 부호를 하나로 부호를 바꾼 다음에 같은 수의 부호끼리 모아서 계산한다고. 됐죠? 네. 자, 빨리 이거 그대로 써주세요. 미적 그대로 써주세요. 자, 밑에 보시면 얘들을 다 적어놨거든요. 집에서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2번은 표시해놔야 돼.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번에 마이너스가 반대 의미라는 거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 반대의 반대는 원래 부호가 갖는다. 그래서 부호가 반대인 숫자는 플러스고 뿔만은 마이너스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보세요. 시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7보다 마이너스 3만큼 큰 수 그러면은 7 더하기 마3 이렇게 나오고요. 7보다 3만큼 작은 수 그럼 7 빼기 3 하면 되죠. 크다는 플러스 작다는 마이너스야. 근데 7보다 마3만큼 작은 수는 특히 3번 이 중에 3번 별표 쳐놓고 요 1, 2, 3번 알아야 돼. 10이 나와요. 그럼 뭐야? 7 빼기 빼기 3이니까 요거는 빼기 빼기에서 더하기를 바꾼다고. 7 더하기 3이 돼요. 이해가세요? 네. 2번 표시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적어놓은 게 이거네. 4번 뭐라고 적어놓은 거죠? 4번 뭐 적어놨어요 제가? 부호 붙이는데
부호가 다른 수 계산할 때 절대값에 갖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의 합은 0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3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그냥 없애버리고 이제 계산하면 돼요. 이해하죠? 5번, 6번 다 확인해 보세요. 아까 했던 얘기 6번은 됐고요. 5번 확인해 보시고 7번도 아까 했던 얘기를 쭉 적어놨습니다. 7번 계산 하나만 보시면 얘 보세요. 얘는 부호가 두 개씩 있잖아. 다 하나로 붙였어요. 그다음 요거 계산을 하는데 요거 두 개가 마이너스니까 따로 계산해서 마7이 나왔고요. 요거 얼마야? 10이니까 답이 5가 나옵니다. 이해하세요? 네. 얘는 얘가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11 나왔고요. 요거 두 개가 양수니까 6 해서 두 개인데 또 부호가 반대니까 5가 나오고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됐죠? 그쵸? 다음에 곱셈 나누셈 할 건데 원칙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엄마 아빠 다모르 종이 약분이라고 약분 먼저 하실 거고요. 약분하는 방법 좀 이따 적어놨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같은 면에서 약분할 때는 자모 모자 약분하고요. 약분이라는 건 공통된 인수로 나누는 걸 말을 하죠. 어떻게 약분하는지 좀 이따 볼 겁니다. 자, 다음에 부호는 마이너스 개수의 결정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마이너스가 홀수계이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고 짝수계면 플러스가 됩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할 거야. 보통 가로 쳐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일단 1 곱하기 3을 할 거거든요. 부호를 빼고. 이해가세요? 근데 부호는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지금 몇 개 있어? 총 2개 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짝수계면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가 홀수계면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1 곱하기 3은 얼마냐? 이라고 그럴까요? 곱하기 그냥 3. 물론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3 쓸 수도 있는데 얘는 계산해서 마이너스가 하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쓰고 두 개 부호를 제외한 2 곱하기 3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6이니까 마이너스 6이라 쓰면 돼요. 이게 가니 안 가니?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4다. 그럼 마이너스가 한 개, 두 개, 세 개 있죠. 플러스로 쓴 거야. 그럼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가 나와요. 홀수계니까.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2와 3과 3은 곱해. 그러면 24잖아? 답이 마이너스 23이다. 쉽죠? 그쵸? 네. 근데 줘보세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5 있다고 쳐봐요. 마이너스 5 여기 있다고 치면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마이너스가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답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마이너스 세 개는 홀수니까 마이너스다 생각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은 얘는 중간에 더하기가 생략된 거죠. 실제로 곱하는 건 요것만 곱해 요것만. 곱하거나 나누는 부분의 부호를 계산할 때만 마이너스 계수를 따주는 겁니다. 얘는 제껴두고 요것만 계산한다고. 그럼 뭐가 돼? 플러스 6 되고 마이너스 5에서 답이 1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어있는 애들 부호를 다 따지는 게 아니라 곱하거나 나누는 것의 부호만 따져서 마이너스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가지고 부호를 정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1번 표시해놓고 보셔야 돼. 뭐라고? 이거는 플러스가 아무리 많이 상관이 없고 마이너스겠어. 여기 마이너스 한 개니까 마이너스, 한 개니까 마이너스, 두 개니까 플러스, 한 개니까 마이너스, 두 개니까 플러스, 세 개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가냐 안 가니? 자, 다음에 3번 중요합니다. 부호 숫자 순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부호 숫자 순으로. 이제 2학년 가면 문자가 들어가는 거지 볼 건데 부호 숫자 순으로 따로 계산해. 아까 했던 얘기예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을 계산을 한다. 그럼 일단 부호부터 따지는 겁니다. 저 숫자 계산의 부호는 마이너스 두 개니까 35가 됐고요. 이해가죠? 플러스가 됐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5 곱하기 7에 35가 됐다고. 얘 보세요. 마이너스 한 개니까 마이너스 붙었고요. 38 입사니까 마이너스 입사 이렇게 쓴다고. 자, 여기 보시면 마마 두 개죠. 그래서 플러스가 됐고요. 2, 3, 4 곱해서 플러스 24가 됐습니다. 쉽죠? 네. 자, 다음에 보시면 숫자 크기는 부호를 뺀 값으로 계산한다고.
숫자 크게 계산할 때는 부호를 뺀 값, 양수값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소리야. 한번 부호 계산하고 먼저 하시는데 부호 계산이 끝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양수인 것처럼 계산하라고. 뭐 이런 거죠. 이게 뭐 하라고? 부호가 마마마에서 마이너스 나왔잖아. 그 다음에는 2 곱하기 3 곱하기 4로 이해하라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이너스 2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쵸? 네.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는 계산을 하는데 뭐 하라고? 나눗셈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곱하로 바꾸면 분자 분모가 바뀌어요. 역수를 취하라고 그랬죠. 이해하세요? 네. 나누기는 다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할 겁니다. 어떻게 바꿔? 나누기 다음에 나오는 숫자에 분자 분모를 바꿔서 역수를 취하면 된다고. 그래서 얘는 물론 마이너스 플러스 한 다음에 4 나누기 해도 되는데 얘를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로 봐도 돼요. 이렇게 봐도 됩니다. 나누기는 전부 다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할 거고요. 다음에 거듭제곱의 계산. 거듭제곱이 뭐냐 하면 뭐 저번에 했죠 이런 거. 3의 3승 4승이다. 그럼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81 나와요. 이런 거 말합니다. 거듭제곱. 이해가죠? 네. 이해가세요? 자, 이거 거듭제곱의 계산은 앞에서 이미 배웠는데 이런 거 말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의 3승이 얼마냐 이거죠.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로서 부호는 음수가 3개니까 마이너스고 숫자는 111 해서 1 나옵니다. 무슨지 아시겠어요? 네. 예컨대 마이너스 3의 4승이다. 그러면은 마3 곱하기 마3 곱하기 마3 곱하기 마3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어 플러스가 됐고요. 그러면 3의 4승 81 쓰면 된다고. 이해하죠? 네. 그래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유리계산과 부호는 마이너스 개수 계산한다고. 숫자는 따로 계산하고. 저 보세요. 얘는 마이너스 a가 n개거든. 이건 중요한데 자 보세요. 마이너스 2의 3승과 마이너스의 3승의 차이를 얘기하려고 그래. 예?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마8 나와요. 이번에 4승을 합시다. 4승. 4승을 하면 곱하기 마이너스 2죠. 이해하죠? 네. 실제로 문제 풀 때 이거 쓸 필요는 없고요. 자,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 4개 있죠, 4개. 1개, 2개, 3개, 4개. 그래서 플러스가 나왔고요. 2에 4승 하면 됩니다. 그래서 16이에요. 플러스 16입니다. 그런데 얘는 뭐냐? 마이너스 2의 4승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고 2만 4번 곱한 거야. 이해하세요?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한 겁니다. 보세요. 얘는 중요한 게 마이너스를 4번 곱했는데 얘는 2만 4번 곱한 거야. 마이너스 1을 4번 곱읍시다. 그럼 반드시 가로를 쳐줘야 돼. 그래서 얘는 답이 얼마냐? 마이너스 16입니다. 왜냐면 마이너스가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 이 차이 중요합니다. 이해하죠? 앞에 건 마이너스 n이 n개인데 얘는 뭐야? 마이너스 1에다가 n이 n개야.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n이 짝수면 플러스가 되고 홀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의 5승이다. 그러면 2의 5승이 32거든요. 근데 마이너스가 5개니까 마이너스 쓰고 32 쓰면 된다고. 마이너스의 4승은 마이너스 2의 4승이 16이에요. 그래서 16을 쓰는데 마이너스가 4개 쓰니까 플러스 16을 쓴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호 숫자 순으로 계산하면 돼요. 이걸 3번에서 얘기한 거고요. 역수라는 거 곱하면 1이 되는 두 수의 관계를 말합니다. A 역수는 A분의 1과 똑같아요. 그래서 자 3분의 4의 역수는 4분의 3인데 분자 한번 바꿨다고. 이해하냐 안 가니? 마이너스 3분의 4의 역수가 얼마냐 이거죠. 마이너스 3분의 역수의 4는 마이너스 3분의 4의 역수는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왜냐하면 역수라는 거 곱해서 마이너스를 되는 수를 말하는 플러스를 되는 수를 말하거든요. 이해하세요? 네. 지금 역수 계산할 때 부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가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이너스 3분의 4의 역수를 4분의 3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근데 얘가 아니라고. 왜냐면 곱하면 뭐가 나오느냐면 마이너스 1 나와요. 약분하고 약분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역수 아니야.
이렇게 곱해야 마하마니까 플러스 되고 얘 약분해서 1 돼버리죠. 그래서 역수는 부호가 같아. 중요하죠. A 역수는 A분의 1이야. 뭐 기억나죠 이거? 근데 3은 1분의 3이거든요. 역수는 3분의 1이 되겠죠. 얘 가야 안 가요? 4번 보시면 4번에 뭐 적어놨어요? 이거 하나만 볼까요? 좀 이따 표시할 거야. 역수는 마이너스 3분의 3입니다. 다음에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바꾸려면 역수를 이용하시면 돼. 나눗셈 곱셈 바꾸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A는 실제로는 분모가 돼야 돼요. 왜냐면은 얘가 곱하기 A분의 B가 되니까. 무슨지 아시겠어요? B는 분자가 되고요. 이거 됐습니다. 다음에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중요하죠. 그럼 큰일 나 이거는. 자 보세요. 2 곱하기 3 마이너스 4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는 원래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와. 3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 가죠? 네. 근데 어떻게 찾아도 되냐면은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곱하기 3 마이너스 2 곱하기 4. 얘는 2랑 마이너스 곱하는 거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4를 쓰면 되고 부호는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이해 가죠? 곱하기를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래서 6 빼기 8에서 마이너스 2가 나와도 되죠. 답은 똑같고 물론 이게 더 계산이 간단한데 분배 법칙이 식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계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빼기면 빼기 쓰면 되고 더하기면 더하기 쓰면 되고 뒤에 것도 이렇게 분배 법칙 쓸 수 있어요. 이해하세요? 얘는 덧셈과 고셈 사이에서만 성립하고요. 자, 6번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돼. 곱셈과 고셈이잖아. 이런 안 돼. 여기 곱셈이고 더하기나 빼기일 때 이럴 때만 써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분배식은 다항식과 다른 다항식 또는 다항식에 대한 계산이다. 됐고요. 자 다음에 분배법칙도 알아두세요. 이렇게 곱하고 더하고 빼는 거 계산을 말해요. 좀 이따 똑같이 표시해 주세요.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계산하고 중간 부호를 똑같이 쓰는 걸 말을 해요. 다음에 혼합 계산이 있다. 더하기 빼 곱하기 나누기. 초등학교 때 배웠어. 제일 먼저 중괄호 처리하고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대로 처리하는 건 아실 거고요. 알다시피 이건 알죠? 곱셈 나눗셈 먼저 계산한 다음에 덧셈 뺄셈 나중에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알죠? 이거 초등학교 배웠어. 기억나죠?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 사이 덧셈 뺄셈에서는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사이에서는 선호 관계 없고 앞에서부터 하든지 마음대로 하면 돼요. 덧셈 뺄셈과 덧셈 곱셈과 덧셈 뺄셈과 곱셈 나눗셈 사이에 선호 관계 뭘 먼저 하고 나중에 관계가 있는 거지. 얘들끼리는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고 잘 못다 싶으면 순서대로 처음부터 하면 돼요. 다음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컨대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 마이너스가 붙잖아. 왜냐면 마이너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는 플러스 10이죠. 왜 플러스냐면 두 개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가야 한가요? 수의 곱셈 나눗셈에서는 부호 관계를 따질 때 두 수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두 숫자가 있는데 두 개가 플러스야. 그럼 이거를 A는 플러스 B는 플러스라고 표현해도 되고 A는 0보다 크고 그리고 B는 0보다 크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A, B는 0보다 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A 곱하기 B가. 사실 A 곱하기 B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둘 다 플러스이든지 둘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거든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이게 가한가? 그래서 실제로 얘랑 똑같은 의미는 아닌데 A, B가 0보다 크다는 말이 보인다. 그럼 뭐야 얘는? 두 개가 다 플러스든지 둘 다 마이너스다.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라고. 물론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또 0이 되면 안 돼. 0이 되면은 0이 돼버리니까 이게 아니고 써놨으면. 다음에 이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걸 A분의 B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두 개 플러스인지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계속 나와요. 고등학교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A, B 0보다 작다. A 곱하기 B 0보다 작다. 이건 무슨 소리야? 뿔마거나 맞불이거나. 이걸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A분의 B 혹은 B분의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뿔마거나 맞불이구나.
정말 중요해요. 하던 얘기고. 이게 하죠. 자, 빨리 밑줄 똑같이 써주세요. 이것도 기호 똑같이 표시해줘, 이런 거. 네? 네. 빨리 다 똑같이 밑쳐주세요. 자, 이거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원래 사실은 3단원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고민될 내용인데, 시험에 나오거든요. 문제 풀 때 이거 써먹을 수 있어서 미리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3장 방정식 할 때 할 거예요. 네. 등식은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 말하거든요. 이런 게 봐봐.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중간에. 이런 게 등식이야. 네. 등식의 성질 중에 등호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호 성립한다는 성질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고 다음 장 반드시 파트에서 배워요. 네. 가보세요. 3은 3이라는 식이 있는데 여기다가 1 빼봐. 그럼 2는 1이죠. 네. 2는 2죠. 1을 더해봐. 그럼 4는 4잖아. 2로 나눠봐. 2분의 3은 2분의 3이죠. 3을 곱해봐요. 그럼 9는 9잖아. 양변에 등호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호 성립한다고. 굉장히 당연한 얘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보세요. x 더하기 네모라 쓸까요? 네모 더하기 5가 7이야. 그럼 네모는 얼마예요? 2잖아. 네. 이거 이해 가시죠? 네. 이라는 거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당연히 이 5에다가 2 더하니까 2를 더해야 7이 되니까 네모는 2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 식에서 5를 빼요. 5를. 그럼 뭐가 나와? 이거 0 돼버리니까 네모는 2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네. 보세요. 네모 빼기 5가 7이야. 그럼 네모는 얼마냐? 그러면은 얘를 없애면 되거든요. 5를 더해줘요. 그럼 프로 마오는 0 돼버리니까 12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이제 방정식에서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얘 보시면 플러스 5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5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마이너스 5는 넘어가면서 플러스 5 된 것처럼 5가 된 것처럼 보여. 실제로는 양면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뺀 건데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항이라고 그래. 이항. 양면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뺀다고. 3번까지 알아야 되는데 저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이걸 기억해 주세요. 양면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수도 있고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를 나누면은 x분의 b가 될 거고요. 여기 나옵니다. 네. 이거 예전에 정말 많이 했죠. 농도, 속도 이런 얘기 하면서 했었어요. 네. 둘의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랬고 얘를 구할 때 양변에 a를 곱한다고 그랬죠. 여기다 a 곱하니까 b를 곱한 건데 잘못 썼네. b를 곱한 거죠. b 곱해서 c는 a 곱하기 b가 됩니다. 예전에 했었어. 이거 한참 했었죠. 그쵸? 네. 다시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항이라는 것이 뭐라고? 등호 넘어가면서 부호 박경처럼 계산된다고. 다음에 약분. 엄마 아빠 상으로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자, 한 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등식을 아직 자세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양변에서 약분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주로 이제 같은 변에서 약분할 거거든요. 다른 변에서 약분한다. 그럼 자자 모모끼리 약분하고 일단 2번만 봐주시는데 1번만 A랑 약분할 수 있는 거는 예컨대 B와 D가 약분할 수가 있고요. B와 C, F는 B, C 요거 X와 B는 약분할 수 있고요. 여기 써놨네. 이상하게 써놨네. 알아보기 힘드네. A랑 약분할 수 있는 게 BD고요. A 약분하는 거. 얘는 자 있으니까 모이는 걸 약분할 수 있다고. 얘도 분자죠. B와 약분할 수가 있고. 이해하죠? C는 왜 적어놨어? 잘못 썼네. F 약분할 수 있는 거는 E와 G라고. 여기 이거 지워주시고 여기 구분해 주세요. 네. 자, 빨리 똑같이 써주세요.